유권자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이틀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어 의원은 부적절한 언사였다며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 중인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지급률이 30%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이 이르면 10월부터 서울시 공공급식에 납품됩니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홍성군의 인구수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내포 신도시 조성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홍성군의 인구수는 지난해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유권자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이틀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한범호 기자,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 의원이 2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자신으로 인해 큰 논란이 있었다고 운을 뗐는데요. 이어 당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국민과 큰 기대를 걸고 계신 당진 시민에게 큰 염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욕설 논란을 빚은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지난 4년간 그 누구보다 성실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적은 뒤 그러나 자그마한 현안이라도 생기면 일방적인 주장과 지시, 심지어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모욕조차 서슴지 않는 내용의 문자 폭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일에도 많은 문자 폭탄이 날아들었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 인간인지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어 순간 평정심을 잃고 부적절한 언사를 사용하는 큰 실수를 범했다며 이유야 어찌됐든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깊이 사죄한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동안은 언론이나 주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이틀 만에 입장을 내놓은 건데 이 유권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됐었죠. 네, 논란의 발단은 한 통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20일 자신을 유권자라고 밝힌 A씨는 어 의원과 주고받은 대화라며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A씨가 재난지원금을 정부와 발맞춰 가야 한다고 하자 당신이 대통령 하시죠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어 설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유권자가 유권자다워야지라는 반응이 나온 건데요. 표시된 전화번호는 어 의원의 실제 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지 5일 만에 논란이 일자 SNS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미래통합당 당진시 당원협의회는 오만한 정치인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며 겸손의 정치를 당부했는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도 짜증이 나더라도 절제와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충남도가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 중인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지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당진에 있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접수처입니다. 충남도와 각 시군에선 지난 6일부터 소상공인과 실직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배달 음식점도 처음에는 조금 그런 주문량도 좀 늘고 했었는데 기간이 좀 지나면서 그것도 시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많이 도움은 되겠죠. 충남에선 현재까지 예상보다 적은 5만 8천여 명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예산 1,500억 원 가운데 약 503억 원만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접수 마감 전날까지도 지급률이 33.5%로 저조하자 충남도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접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20%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증거 서류를 못 내더라도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직자에 대해선 실직 인정 기간을 기존 2, 3월에서 4월 22일까지 확대했습니다. 접수 기간도 다음 달 8일까지 2주 연장할 계획입니다. 입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입증하지 못하면 50만 원씩 하면은 대략 총 숫자가 17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 5월 8일까지 기한이 연장됐을 때는 대체로 소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직자 부분에서 만약 소진되지 않은 금액은 우리 소상공인 부문으로 전환한다면 이 소진 문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받지 못한 노점상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는 노점상의 경우 매출 근거가 없어 예산으로 지급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지자체장과 공직자 기부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다시 확진된 사례가 충남에서만 현재까지 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확진자는 모두 천안 지역 주민으로 이 가운데 2명은 현재 입원 중이며 나머지 2명은 퇴원했습니다. 충남도는 재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해 격리 해제 후 13일째 모든 완치자를 대상으로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바이러스에 재감염됐는지 아니면 몸속에 남았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했는지 역학조사 중입니다. 또 중앙정부의 현재 퇴원 후 자가격리 권고를 의무사항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3일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41명이며 이 가운데 123명이 퇴원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황금 연휴를 앞두고 충남 서해안 관광지에 여행객들이 몰려올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2월과 3월 대부분 비어있던 태안군 안면도 인근 펜션의 경우 90%까지 예약이 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보령 대천 해수욕장 내 일부 리조트도 예약률이 100%에 이르는 등 특수를 누리고 있으며 서산시 삼계포항에도 연휴 기간 나들이객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와 관할 지자체는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에 대비해 숙박업소의 방역소독과 손소독제 비치를 요청했으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거리 유지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청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서울시 공공급식에 납품됩니다. 서울시가 추진한 공공급식 공모에 청양군이 선정된 건데요.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자투리 땅에 채소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한 엄태일 씨. 10년 가까이 재배한 구기자와 달리 처음 짓는 밭농사의 규모도 작다 보니 판로 확보에 애를 태워왔습니다. 그런 엄 씨에게 서울시 공공급식 납품 선정은 그야말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형 업체가 아닌 소규모 농가라도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이라는 곳은 작은 시장이 아니잖아요. 큰 시장이 있는데 청양에 있는 농가들 내지는 청양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그쪽으로 급식으로 공급이 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도 좀 도움도 되고 청양의 어떤 이미지도 좀 더 도움도 되면서 나름대로 농산물 판매하는 데 채널이 더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세 번째 도전 만에 서울시 공공급식 납품에 선정된 청양군. 전국 8개 지자체가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청양군은 농산물 군수 품질 인증제와 기준가격 보장제 도입 등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납품 지역으로는 강남구와 마포구 2개 자치구와 논의 중으로 이르면 10월부터 농산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구는 납품 1년차 2억 원을 시작으로 4년 뒤 2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푸드 플랜, 이 로컬 푸드가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그 대농같이 막 그렇게 1년에 연간 소득이 왕창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소농들, 중소 영세농들의 안정적인 그런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150만 원 내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소농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갖고 또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먹거리로 도시민의 밥상을 책임지게 된 청양군. 청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 정책이 지역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 교사들이 네팔 눈사태 사고를 당한 지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사 11명은 지난 1월 13일 교육봉사를 위해 네팔로 떠났습니다. 이 중 4명이 같은 달 17일 현지에서 트레킹 중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실종자들은 여전히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충남교육청, 가족 등이 현지에 머물며 네팔 당국과 수색에 나섰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수색 작업은 사고 지역 기상 악화로 지난 1월 24일부터 중단됐습니다. 쌓인 눈과 얼음이 녹는 3월부터 수색 작업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눈과 얼음이 녹아도 국경 폐쇄가 풀리지 않는 이상 수색 재개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 소속 지원반 3명과 실종자 가족 1명은 현재 네팔 포카라에 머물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정부의 수색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25일 마감되는 청원에 22일 오전 9시 기준 1,5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네팔 현지의 통행 금지령이 풀리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실종자를 가족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홍성군의 인구수가 최근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10만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군은 지난 21일 인구수 9만 9,986명을 기록해 10만 명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 인구는 내포 신도시 조성으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8년 10만 1,700여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군은 인구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와 저출생을 포함해 인근 예산지역 아파트로의 이주, 개강 연기에 따른 대학생 전입 지연 등을 꼽고 있습니다. 군은 인구 증가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10만 선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2030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가 무산된 가운데 충청권 시도지사가 다른 국제대회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대전과 세종, 충북 4개 시도지사는 23일 충청권 아시안게임 유치 무산과 관련한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의 유치 의향서를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했지만 서류 보완만 요구하면서 마감 기한을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했던 충청인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꺾였다며 2027년 유니버시아드와 2034년 아시안게임 등 다른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여파 속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기업 유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올해 1분기에 기업 168개를 유치해 모두 4,8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기업 수는 9개 감소했지만 유치 금액은 300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1분기 기업 유치 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천안이 69개로 가장 많았고 당진 12개, 예산 8개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양호한 성적이라며 맞춤형 기업 유치 전략에 효과를 발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진시가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3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헝가리에서 입국해 5월 1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22일 오전 식당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구매했습니다. A씨는 거주지 이탈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했으며 사전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당 외부 식탁에 놓인 음식을 가져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A씨의 거주 아파트와 식당 주변을 방역 소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예산에서 백제시대 이전에 축조된 성벽이 확인됐습니다. 충남도가 예산산성 성벽의 축조 기법을 조사한 결과 백제시대 이전 환호유적 성벽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산성의 성벽은 흙을 층층이 다지는 기법으로 조성된 전형적인 백제시대 토성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환호유적도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성벽이 2단계로 축조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충남도와 예산군은 충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예산산성에 대해 국가사적 지정 추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전체 불이 꺼져 주변이 깜깜합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0분간 소등 행사를 실시한 건데요. 홍성 경성큰마을 아파트 270세대가 참여했습니다.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국내에선 전후 일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해 소등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농산물 4,3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판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가 막힌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열렸는데요. 시민들의 제안으로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서산에서 진행됐습니다. 시는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판촉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서대학교가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 강의를 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서대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수업 중에도 마스크 착용과 체온 확인, 자리 간격 유지 등 방역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는 지역 요양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 등 모두 15곳에서 31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현재 고위험 집단시설은 코호트 격리 수준으로 병문안과 외부인 접촉을 차단하고 철저히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안면읍을 시작으로 8개 읍면에서 숨은 자원찾기 행사를 실시합니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돼 있는 폐기물을 수거해 환경을 깨끗이 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군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보상금과 재활용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은 지난해 행사를 통해 폐기물 4천여 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쌀쌀하겠고 대기도 건조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1도, 서산, 홍성 3도, 예산 4도, 당진과 태안은 5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 14도, 당진, 서산, 홍성과 예산, 청양은 16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밀린 빨래하기에 좋은 날씨고요. 세차 효과도 깁니다. 자외선 강합니다. 외출하신다면 선크림 꼭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말을 비롯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소 낮았던 낮 기온은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금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2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 서해 남부는 0.5m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충남 지역의 농식품 수출액은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인삼과 배 등의 수출액 증가세가 돋보이는데요. 다른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도 하루빨리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